자, 모비율의 추정인데 가장 뒷단원이면서 가장 어려워할 수 있는 단원인데요. 자, 일단 두 가지를 알아야겠네요. 모비율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그걸 또 추정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추정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추정은 이미 앞에서 배웠죠. 추정은 뭐죠? 우리가 배웠던 거 모평균의 추정을 배웠죠. 그러면 모비율의 추정과 모평균 추정 어떨까요? 거의 똑같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95%랑 99%를 배웠다면 모비율의 추정도 95%랑 99%를 배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모비율의 추정을 다루는 것들은, 자, 이렇게 할까요? 이항 분포를 이루는 걸 가지고 모비율의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B는 n, P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항 분포니까 다 알아듣겠네요. 자, 평균은 NP가 되고요. 분산은 NPQ가 될 거고, 표준편차 어차피 루트 C니까 루트 NPQ가 되겠죠. 그래서 모비율 추정할 때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모비율이 뭐냐부터 보면, 모비율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모집단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비율이래.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청률이 나왔는데요. 자, 모비율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체 시청자가 100만이 있어.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A라는 드라마를 보는 친구가 30만이 있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죠? 30%, 0.3이 결국 뭐가 돼요? 시청률. 다른 말로 하면 전체 모집단에서 드라마를 보는, A 드라마를 보는 사람의 비율이죠. 근데 여기서는 A 드라마를 보는 사람의 비율만 얘기한 거죠. 그럼 B랑 C는 다루지 않죠. 무슨 얘기죠? A 드라마냐? 아니면 A 드라마를 보지 않냐? 이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전체 모집단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모집단에서 어떻게 해요? 임의로 축출하죠. 자, 제가 시청률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TV 보는 게 시청률에 반영될까요? 안 될 거예요. 왜? 시청률을 조사할 때는 특정한 기회장치가 있는 가정만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임의 추출이란 다른 말로 뭐죠? 지금 것처럼 표본을 뽑아요. 그러면 원래는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100만이 있는데 각 도시별로 100명을 뽑아요. 그러면 100명이 뭐가 되죠? 표본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100명 중에서 A라는 드라마를 보는 첫 번째 표본은 똑같이 10명이 봐요. 아니, 30명이 봐요. 근데 어떤 100명 중에는 20명이 볼 수도 있고요. 어떤 100명 중에는 50명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번 표본에 따라서 그 드라마의 비율, 그 드라마의 시청률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게 달라진 이 모든 값들 우리는 뭐라고 한다? 표본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보시면 n은 뭐냐면 표본의 뭐가 되죠? 크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횟수라고 했죠. 마치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가 되네요. 자, 횟수란 말이 나오자마자 우리는 횟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B는 n, P라는 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표본 비율의 분포인데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 이 공식이 일단 눈에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P 햇이라는 건 앞에서 이렇게 정의했죠. 전체 표본의 크기에서 특정한 사건이 X죠. 근데 여기서 꼭 전제는 뭐냐면 이 사건은 무조건 이항 분포입니다. 그랬더니 P햇의 평균, P햇의 V, P햇의 표준 편차죠. 햇이란 말은 모자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주면 자, P햇은 n분의 x니까 우리가 알파에서는 실수배에서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근데 요거는 보니까 NP가 왜 곱해졌냐? 이항포에서 평균은 뭐죠? NP잖아요. 자, VX죠. 근데 여기가 NPQ가 있죠. 이항포에서 분산은 NPQ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n분의 1이 나가면서 당연히 제곱에 붙으니까 n제곱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평균과 분산에 대한 비율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두 개를 알면 뭘 구할 수 있어요? 정규분포를 구하겠네요. 정규분포는 뭐가 되죠? 자, 표본의 비율의 평균이나 원래 전체에 있던 모비율은 어떻다? 같다라고 봅니다. 마치 우리는 표본의 평균의 평균모가 전체 평균이 같다는 거랑 똑같죠.
근데 여기는 뭐가 돼요? n분의 pq라고 쓴대요. 이건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해하셨으면 암기하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 드릴 얘기는 여기에 보면 p는 당연히 0과 1 사이겠죠. q도 당연히 0과 1 사이겠죠. 그럼 당연히 p랑 q는 원래 있던 pq보다 어떻게 될까? 0과 1 사이인데 훨씬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은 엄청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하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분산을 어떻게 해요? 뭐뭐의 제곱으로 만들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우리는 n이 충분히 크다고 돼 있죠. 그러면 뭘 이루게 되죠? n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를 이루죠. 그랬을 때 정규 분포를 이루잖아요. 그때 뭐가 돼요? 요게 평균이고 요게 뭐가 돼? 분산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표본 비율에 대해서 표준화 시켰네요. 요건 뭐라고요? 요건 표준 편차죠. 요건 뭡니까? 편차랑 똑같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타내면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는 앞에 들었던 건 똑같죠. 아, 그럼 우리는 일단 첫 번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여기선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의 관계를 나타내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된다? 아주 간단하죠.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린다. 됐습니까? 당연히 여기에 표준 정규 분포가 있으니까 우리 이걸 통해서 면적은 결국 뭐가 된다? 확률이 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모평균의 추정 배우기 전에 뭐가 되는 거죠?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관계를 나타냈던 거랑 지금처럼 모비율과 표본비율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랑 어떻죠? 사실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시는데 이건 앞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